자, 중3 1학기 과정에 있는 2차 방정식 관련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중에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 거예요. 근데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보면 이런 거지. 두 수 A와 B라는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0이 돼야 돼. 다시 A 곱하기 B가 돼 있는 거야. 이 곱해서 0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 A하고 B를 곱해서 0이 된다라고 하는 건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되죠. 반드시 둘 다 0이어야 되는 건 아니야. A가 0이고 B는 0이 아니어도 0과 3을 곱해도 얘는 0이 되는 거고, 당연히 0 곱하기 0에도 0 곱하기 0을 해도 0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만 0이어도 된다라는 의미지. 자, 이런 표현을 우린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A나 B 중에 어느 하나만 0이어도 된다라는 것을 우린 이렇게 씁니다. A가 0이다, B가 0이다 라고 하는 것 사이에다가 또는 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을 거야. 이 또는의 의미가 뭐냐면, A가 0, B도 0. A가 0, B는 0이 아니야. A는 0이 아닌데 B는 0이야.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또는이라는 말에 이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 다 0이거나 하나만 0인 걸 전부 다 합쳐서 A는 0 또는 B는 0이라고 답을 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건 A와 B가 모두 0이 아닌 것만 빠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학에서 또는 이라는 말을 쓸 때는 둘 다 동시에 0이다라는 말이 아니야. 그런 말들은 보통 그리고라는 말로 대신할 거고, 또는 이라는 표현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겁니다. 둘 다 돼도 당연히 되는 거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2차식을 두 당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낸 다음 그 1차식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각의 1차식이 0이 되는 x값, 그리고 걔네들을 갖다가 또는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답을 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기다가 내가 x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는 요 식이 0이 된대요. 그러려면 x 빼기 1이 0이거나 또는 x 더하기 1이 0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x는 1이어도 되고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어도 된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두 수의 곱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성질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전 단계에 주어지는 어떤 2차 방정식을,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의 형태로 바꾸는 인수분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지는 이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볼까요?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해서 보여지는 요 풀이 방법이 지금 여기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좌변으로 전부 다 넘겨서 한쪽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해서 좌변에 2차식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좌변을 인수분해하여 이제 여기서는 a로 묶어놨는데 우리는 보통 a라는 숫자로 양변을 나눌 거예요. 나누고 나서 x-알파, x-베타는 0만 남으면 그러면 얘네들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x 빼기 알파가 0 또는 x 빼기 베타는 0이라고 답을 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할 거라는 거지. 그게 인수분해를 통한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의 대원칙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x제곱 더하기 5x는 3이라고 하는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으면 3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식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방식에 의해서 엇갈린 곱의 합이
가운데 있는 5하고 같아야 되잖아. 1, 2에 3, 1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예쁘게 하고, 그리고 이제 x 플러스 3이 0이어야 되고 2x 빼기 1이 0이어야 하므로 x는 마이너스 3과 x는 2분의 1이다.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2분의 1이다 라고 우리는 답을 할 거라는 얘기죠. 생각보다 단순해요. 인수분해를 할 줄 안다라면.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중에서 사실 제일 많이 써요. 지금뿐만 아니라 고1 때, 고2 때, 고3 때 계속 나올 거니까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인수분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풀어나가다 보면 인수분해된 결과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0.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 거야. 그러면 얘는 x 빼기 2하고 x 빼기 2가 곱해진 거지. 그러다 보면 앞에서 나오는 x는 2 또는 x는 2. 이 똑같은 건데 이걸 두 번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x는 2라고 쓰고 얘를 중근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의 이 중근은 겹쳐진 근이란 뜻입니다. 겹쳐져 있는 근. 두 개의 근이 똑같다라는 의미에서의 겹쳐졌다라는 의미야. 가운데의 근이 아니라 가운데 중자가 아닙니다. 겹칠 중자기 때문에 얘네들은 두 개의 근이 똑같은 근이 겹쳐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런 거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된 2차식,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 제곱식은 0의 꼴로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중근을 갖습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요. 완전 제곱식이 돼야 하니까. 이런 식의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셔야 될 겁니다. 이제 뒤에 가면 계속 보여지니까. 개념 확인하기까지는 우리 연결시켜 버릴까요? 개념 확인하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면 2차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x 곱하기 x-5가 0이야. 그러면 x는 0 또는 x는 5 라고 답할 수 있겠죠. 다시 x-5가 0이잖아, 그치? x가 여기 이 자체로만 놓고 보면 요 앞에 게 0이거나 뒤에 게 0이어야 되니까 x는 0 또는 x 플러스 x 빼기 5는 0. 사실 우리가 익숙해지고 나면 여기서 바로 x는 0하고 x는 5예요 라고 답을 할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4번도 하나 더 볼까요? 4번도 x 플러스 6이 0이어야 되고 3x 플러스 2가 0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6과 x는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답이 나올 텐데 요 가운데다가 또는 이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a 곱하기 b의 형태로 주어지면서 얘가 a는 0 또는 b는 0이다 라고 답을 하면 되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가 필요한 과정이, 그러니까 인수분해라는 과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2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6x가 0이야. 그럼 2x로 묶어. 그럼 x 플러스 3 남으면서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3 여기 답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어떤 상황에서도 인수분해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ax 빼기 b cx 더하기 d는 0 그러면 x라고 하는 건 a분의 b 또는 c분의 d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인수분해를 통해서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3번에 주어져 있는 것도 2차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돼 있으면 x제곱 빼기 14x 더하기 49. 그러니까 우리가 2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바라보는 관점이 첫 번째 항과 이 세 번째 상수항이 각각이 둘 다 뭔가의 제곱이야. x의 제곱, 그 다음 49는 7의 제곱.
그럼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완전제곱식일 수 있겠구나. 둘이 곱한 값의 2배가 가운데 있으면 얘는 x-7의 제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x는 7, 중근이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x는 7과 또는 x는 7이라고 하는 똑같은 답 2개가 나와서 우리가 중근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어. 중근은 겹쳐진 근을 의미하는 거야. 2개가 같은 근으로 표현될 때 우리는 중근이라고 쓰는 거다.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는 식의 형태에서는 바로 이런 중근의 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4번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맨 앞에 있는 4x의 제곱은 2x를 제곱한 거고 9는 3을 제곱한 거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곱해서 2배하면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얘는 2x 빼기 3의 완전제곱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고, 따라서 여기서의 x값은 2분의 3 중근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죠. 오케이? x-알파의 제곱의 형태, 여기는 알파라고가 아니라 a구나. x는 a가 중근이야, 저렇게. 자, 이제 네 번째 있는 얘가 이제 좀 문제가 되죠.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고,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k는 0이라고 하는 요 2차 방정식은 k가 이게 중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어. 이 중근의 의미는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완전제곱식.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앞에 인수분해할 때도 공부했지만 앞에 거 x의 제곱이니까 x하고 그 다음에 k 자리에 들어간 수의 제곱값이 있으면 그 제곱하기 이전에 2개의 값을 곱한 값의 2배가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의 구조상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의 형태가 돼야, 아니면 여기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죠. 그럼 a의 플러스 b의 제곱 또는 a-b의 제곱의 형태가 될 텐데, 우리가 상수항을 구하고자 할 때 a의 제곱으로부터 여기 있는 a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 2ab 중에서 a는 앞에서 온 거고 요 2b가 뒤에서 온 건데, 2는 앞뒤에서 만들어진 두 가지 값이 더해져서 2ab가 된 거지. 그러니까 2로 나눠. 요 가운데 있는 항을 2로 나눠.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것을 2b에 요거의 제곱이 여기 뒤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되는 요 경우에는 언제나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개념 설명 보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이 식에 대해서 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시키면 되잖아. 가운데 거에 반의 제곱이다라고 해서 중근을 가질 조건이 x제곱 앞에 개수를 1로 맞췄을 때 a와 b 사이의 관계는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a의 반의 제곱, 그러니까 x 앞에 개수 a의 반의 제곱이 이게 b다라고 생각하면 돼. 응? x 앞에 개수의 반의 제곱 10의 반 5 되겠지? 5의 제곱이니까 25. 오케이? 다시 x 앞에 있는 6의 반 3의 제곱 9. 알겠니? x 앞에 개수 마이너스 8 반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 7 더하기 k가 16과 같아야 돼. k는 9. 이해하십니까? 나머지 제가 풀지 않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다 채워 주셔야 됩니다.